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공동선언문의 합의사항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유치 추진, 일제의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하여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며 국회가 정쟁을 앞세워 민족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촛불뉴스 4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온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한에서 가져온 화장품과 쿠션 같은 기념품을 일본 간사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 세관이 몰수한 기념품들을 이달 12일 학생들에게 돌려주었다고 17일 NHK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당시 세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 위반된다며 기념품을 몰수했는데요. 북측은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악랄한 정치적 박해와 차별, 탄압 행위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학교 측의 협의 후에는 다른 지역 조선학교 학생이 북을 방문해 기념품을 갖고 와도 세관에서 몰수하지 않는다고 NHK 뉴스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백악관 앞에서 카톨릭 워커, 함사연, 민중민주당 평화원정단 등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위에서 대북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수, 싱가포르 선언 이행, 일방적 대북 제재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인들도 시위대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민중민주당 평화원정단은 이번이 7차 원정단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25일 유엔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53번째 세월호 원래 집회가 Remembering 세월 UK 주최로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 집회는 2014년 5월에 시작되어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트라팔가 광장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화이팅을 외쳐주고 현지인들이 진심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알고자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끄러미 침묵 시위를 보던 중학생 또래의 학생들이 세월호 설명을 듣고 노란 리본을 받자마자 가방에 나눠 달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런던 침묵 시위는 매달 세 번째 토요일 오후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부패 척결 운동이 대법원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호의적인 판결을 얻어냈다는 주장과 관련 검찰이 그 몸통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수개월 만에 검찰은 대법원이 이득을 받고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어두운 부패 역사를 뒤로하고 나아가려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이 스캔들은 법치가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는 종종 유지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의 하급법원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히 재벌에게 양형과 관대한 선고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고등법원이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에 삼성의 실질적 총수 이재용 씨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후 그에 대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60% 이상이 사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웨어밀처의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지난주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큰 것을 암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대중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 씨가 일본 식민지배 희생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조종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험난한 과정에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현재 김명수 씨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검찰에 수색 영장을 기각하여 이 사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는데요. 사법부는 진실을 숨김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 스캔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 스캔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진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박상인 서울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법원 판결의 투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관한 뿌리 깊은 우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법무법인 세종의 조용준 변호사 말을 전했습니다. 외신도 걱정하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문제점들, 정작 사법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격 추락의 심각성을 법원이 인식하고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파악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